이어서 구리계약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게 양백 니켈 실버인데요. 이 양백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이 구리에다가 니켈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거기에다가 아연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삼원합금의 형태이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니켈 실버 같은 경우 이렇게 백색을 띠고 있는 거, 은백색을 띠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니켈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제가 이제 색상이 백색이고 그리고 내부 식성이 좋다. 즉 이제 부식에 강하다는 거, 부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장점인데 실질적으로 이 니켈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를 좀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표면에다가 니켈을 갖다가 이렇게 처리를 잘 하지는 않아요. 내부에다가 넣어가지고는 처리하지만 이제 피부에 닿게끔 니켈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경을 쓰시다 보면은 이 특히 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은 녹청이 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안 끼는 분들도 계신데 금속테를 쓰다 보면 특히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면은 약간 녹색깔 이끼같이 이런 거 낀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태에 구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양백의 형태로 구리랑 니켈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합금 형태가 땀이랑 이렇게 많이 반응하면 산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녹청이 끼기가 쉽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생기는 부분이 이 코가 있는 패드한 부분인데 사실 그 패드한 부분 같은 경우에 이 코에 닿는 부분이 패드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을 염려는 없어요. 근데 보기는 안 좋죠. 근데 만약에 그게 직접적으로 닿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염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땀이 많이 나는 분들 같은 경우 생길 수가 있는데 안경원에 가셔서 이제 뭐 구입하신 안경원에 가셔서 조금 청소를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충분히 초음파 세척기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조금 좀 보기에도 좋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뭐 말씀하셔서 처리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녹청은 이제 피부에 염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또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양백이 아까 소지금속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소지금속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이유가 부식에도 강하기도 하지만 가공하는 가공성도 좋기 때문에 소지금속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백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양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리개 합금으로 저희가 블랑카지를 살펴봤거든요. 블랑카지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로덴스톡사 혹시 로덴스톡사 들어보셨을까요? 로덴스톡 같은 경우에는 안경 렌즈도 생산을 하고 안경 테도 생산을 하는데 조금 고품질의 그런 렌즈나 테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들 당시에 템플용으로 만들려고 이제 개발을 한 재질이 블랑카지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탄력성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재질인 거죠. 그래서 소지금속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은 재질입니다. 블랑카지도.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 구리에다가 니켈 그리고 아연 주석 다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로 이루어진 합금 형태이기 때문에 사원 합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특징 보시면 탄력성, 그죠? 탄력성 우수하고 가곡성도 좋고 내식성도 좋고, 그죠? 좋고 색상은 약간 구릿빛 붉은색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구리개 합금은 베릴륨 동인데요. 베릴륨 동은 요런 색이에요. 약간 아까 그 청동보다는 조금 더 광택이 있는 좀 더 아름다운 이런 컬러죠. 그죠? 약간 갈색빛이 도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구리 합금 중에서 가장 강도와 경도가 우수하다. 요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리개 합금으로 처음에 황동 그리고 청동 두 가지 이원 합금이었죠. 그 다음에 양백, 니켈 실버라고 하는 양백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블랑카지, 그 다음에 베릴륨동 이렇게 5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니켈 계합금입니다. 니켈 계합금은 크게 모네라고 하이니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니켈 계합금이니까 니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훨씬 더 잘 드러나겠죠. 백색인 거, 그리고 부식에 강한 거, 이런 거겠죠. 그죠? 자, 모넬 같은 경우에는 니켈에다가 구리, 그 외 뭐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색상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백색의 고광택입니다. 자, 니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부식에 강하죠. 내부식성, 내식성이 우수하다. 변색 잘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고온 강도에 우수한 것도 장점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금장태, 메탈태의 소지금속으로, 그러니까 요거에다 이제 코팅해서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지금속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하면 조금 좋은 재료는 모넬이고, 그거보다 약간 저급이라고 했었을 땐 양배,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켈계 합금으로 하이니켈이 있는데, 하이니켈은 니켈이 80% 이상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하이니켈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반적인 조성 비율을 보시게 되면 니켈이 한 85%, 거기에 이제 크롬, 은, 구리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섞여 있습니다. 당연히 특징은 비슷하겠죠. 근데 니켈의 특성이 더 드러나겠죠. 그죠? 그래서 은백색 고광택이 더 드러나고 내식성이 다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가공성도 당연히 좋고요. 그죠? 이제 니켈 들어가면 가공성도 좋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안경테의 소지금속으로 사용하기 좋은 재질이고, 그리고 이제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니켈도 뭐 어떻게 조성한지에 따라서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제품들이 다양하게 이제 생산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산플라티나라고 불리는 선 플래티늄 메탈 SPM으로 불리는 이제 대표적인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치과 보철 재료로도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켈계 합금에는 모넬, 그리고 좀 더 니켈 함량이 많은 하이니켈,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합금의 형태는 알루미늄계 합금인데요. 알루미늄계 합금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재료가 듀랄루민이에요. 구성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알루미늄이고, 그리고 이제 일부 구리, 그리고 마그네슘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성질 아까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 강하다, 그리고 가볍다, 그리고 저자극이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었죠. 큰 장점이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볍다, 비중이 한 2.7g 정도 된다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저희가 뭐 초기에 나왔었던 구리나 니켈 같은 경우에 거의 9g 정도 되잖아요. 그에 이제 비교를 하면 굉장히 가벼운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재질적인 특징을 보시게 되면 좀 부드럽습니다. 지금 밑에 보고 있는 여기 이제 알루미늄인데, 좀 연하고 부드럽고 이런 이제 특징이 있죠. 그런데도 이제 강하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식에도 강하기 때문에 변색이 잘 안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온도에도 이제 강하다 있고요. 그리고 자극이 적으니까 안경테로 사용을 했었을 때 어떤 그 인체에 유해한 그런 문제점을 일으키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것도 장점이겠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좀 탄성이 적어요. 그래서 탄성이 적어서 뭐 림이나 이런 건 괜찮겠지만 템플부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 뭐 부분은 사용할 수 있지만 전체를 요거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건 조금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합금 살펴볼 텐데, 실제적으로 마그네슘이 주로 된 합금의 형태로 안경테를 사용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그네슘 자체는 일단 금속 안경테로 사용되는 재질 중에서 가장 가볍다. 그런 이제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단점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가볍지만 무르다 경질이라는 거죠. 이것도 안경테로 사용했었을 때는 좋은 물성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식성도 떨어지고 이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마그네슘을 주로 한 그런 이제 형태는 사용하지 않고,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이런 듀랄유민처럼 이런 식으로 마그네슘이 이렇게 섞여진 형태로 그런 식의 어떤 보완하는 재료로 보통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알루미늄과 함께 이런 식의 합금의 형태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가볍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라스틱에서도 가장 가벼운 거 폴리아미드죠. 그죠? 1.1 정도. 그리고 금속에서 가장 가벼운 거 마그네슘 1.7 정도. 이게 가장 가볍다라고 하는 이제 조금 특징을 가진 이 재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특징에 대해서는 좀 이런 거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마그네슘 합금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는 항공 우주 분야에 이제 요런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분야에 보통 더 많이 이용이 되고요. 이제 가벼우니까 가공이 용이하다, 이런 이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경테에서는 보통 요런 데 이제 섞여 가지고 보완하는 재료로서 거의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게 스테인리스 스틸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식기구로 진짜 많이 사용이 되는 재료죠. 그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백색이고 굉장히 고광택이고, 그리고 이제 내식성이 좋기 때문에 부식이 잘 안 되고, 역시나 이제 인체 무해하고 이런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기구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철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철합금의 형태인 거죠. 철합금의 형태. 거기에 크롬 그리고 니켈이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연성 늘어나고 펼쳐지고 전성, 이런 이제 특성이 이제 좋아서 너무 좋긴 한데, 절삭성이 나쁘다. 이제 잘라질 때 깔끔하게 안 잘려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공성이 나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공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러니까 안경테로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재료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단점일 수 있다. 이것도 참고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다양한 비금속 재료들의 이제 특징들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 동합금, 구리합금을 동합금이라고도 하죠. 제가 여기서 이 구리합금은 5가지 정도 소개를 드렸는데, 이 동합금, 구리합금이 아닌 거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황동, 청동, 양백, 베릴륨동 모두 다 구리합금인데, 모넬 같은 경우에는 니켈을 주로 한 니켈 합금이죠. 그죠? 니켈 합금.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구리, 니켈, 아연, 주석의 합금으로 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나와 있는 순서가 이 합금에 있어서 조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순서대로, 높은 순서대로 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거든요. 구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구리 합금이고, 구리 합금 중에서 구리랑 니켈을 포함하면서 지금 4가지잖아요. 사원합금의 형태죠. 그죠? 사원합금의 형태이고, 또 지금 보면 또 특징이 탄력성이 좋아서 다리 연결부로 이용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블랑카치가 되겠죠. 사원합금의 형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구리, 니켈, 아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무엇일까요? 요거 삼원합금의 형태. 그거는 양백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비금속 소재 중에서 모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모넬은 니켈계 합금이죠. 니켈계 합금.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과 구리가 가장 많은 합금이다. 니켈계 합금은 당연히 니켈이 가장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니고요. 두 번째, 구리 함량이 니켈보다
약 2배이다. 구리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역시 아닙니다. 자, 그리고 비중은 6.5g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구리계 합금이나 니켈계 합금은 한 8.89, 거의 9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고, 티타늄과 유사하다 했는데, 티타늄 한 4.57,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 자체가 다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 해수 등에 대한 내식성이 좋지 않다. 부식이 굉장히 강하다 했거든요. 내식성 좋습니다.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조가 쉽고, 즉 주조라는 거 만들기 쉽다는 거잖아요. 가공성이 좋다. 요 말인데 맞고요. 그리고 이제 내식성 우수한 합금이다. 니켈이 들어갔었을 땐 가공성도 좋고 내식성도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재료가 티타늄이에요.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속재 중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재료이기도 하고, 물성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실 안경테로 사용했었을 때 너무너무 좋은 재료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볼 텐데, 이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강물로서 딱 석출이 됐었을 때는 요런 형태입니다. 색깔도 약간 회색이긴 한데 약간 좀 어두운 회색, 요런 걸 갖다 다 회백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이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요 자체로서의 어떤 융점이 높고 강도가 센 거는 맞지만, 요 자체로는 안경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경질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안경테로 사용하기 위해서 열 처리를 통해 가지고 강도 부분이나 그리고 또 경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이렇게 그 탄화를 시켜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뭐 티탄 같은 경우에는 안경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이제 물성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티탄이 지구상에 4번째로 많은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범위에서 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요거의 특징을 쭉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참고로 지금 제가 요 영상은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는데, 시간이 나시면 이쪽에 이제 주소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티타늄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금속들이랑 비교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티타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볍다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이제 가볍다라고 무겁다, 이거는 기본이 되는 이제 초기에 사용됐었던 그 재료에 비교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구리가 이제 9 정도 되니까 그거의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가볍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4.57g 정도로 이제 가벼운 편이고, 그리고 피로에 대한 내성이 크다. 막 이렇게 막 구부리고 펼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형태 변형이 줘서 힘이 주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히 이제 어떤 변형이나 파손 없이 잘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식과 침식의 내성이 강하다. 이제 내부식성이 굉장히 강한데요. 부식에 강한데,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 공기 중에 있으면 산소랑 결합을 해서 TiO2, 이제 피막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피막을 형성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 금속 주변으로 이 피막이 형성이 되면서 기본적인 금속의 성질을 잃는 거예요. 부식되고 하는 그런 성질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막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박테리아나 미생물 성장 같은 것들도 억제가 되고요. 이런 이제 억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체 적합성이 좋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부식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재질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이것과는 또 비교되게 요런 피막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부동체성 피막 때문에 공기 중에선 땜질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뭐 티타늄 소재 같은 경우에 보통 금속 소재
부재 그 테를 만들 때는 이 부분을 다 결착을 시켜야 되거든요. 뭐 림 따로, 엔드피스 따로, 템플 따로 막 다 따로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 12번 정도의 이제 그 결착을 시켜야 되고 많게는 한 30개소 정도를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의 안경테가 만들어지는데 이 만드는 것을 공기 중에서 땜질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진공 상태에서 진공 챔버 내에서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 때도 그렇지만 혹 쓰다가 망가져서 이제 파손이 됐다 했었을 때도 일반 땜질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진공 챔버에서 이제 그 아르곤이라고 하는 가스 내에서 특별하게 이제 땜질을 해야 되는 이제 불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 중에서 만들어지는 이 부동태성 피막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고 장점도 있고 조금 이제 단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과 더불어서 밑에 생체 적합성 좋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요런 이제 박테리아 미생물 억제도 안 되고 부식에도 강하니까 부식도 안 될 테니까 이런 피부염 같은 거 일으키지 않겠죠. 그래서 생체 적합성이 좋은 재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탄성이 우수하다. 이제 기본적으로 티타늄 자체도 탄성이 좀 있지만 나중에 이제 소개드릴 티탄 합금 형태. 보통 이제 안경테로 사용이 될 때는 티탄 합금 형태로 보통 사용이 되는데 그렇게 합금시켰을 때 탄성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재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탄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내열성 당연히 융점이 굉장히 높으니까 내열성이 우수하고요. 그리고 강도는 티탄 자체가 강도가 우수한데 티타늄이 석출됐었을 때 당시에 기본적인 티타늄 자체의 경도는 우수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안경테로서의 티타늄은 한 번 더 열 처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는 경도까지도 좋게 되니까 강도와 경도가 우수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티타늄의 특징은 안경테로서 사용이 되는 티타늄 재질의 특성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 전도율, 열 전달 잘 안 돼야 좋겠죠. 그리고 열 팽창 개수, 열에 대해서의 금속도 이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변화가 적으면 좋겠죠. 그죠? 열 팽창 개수도 작은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내열성 좋다. 아까 다시 한번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성은 없어요. 자기적인 성질은 없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부분 있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티타늄이라고 했었을 때는 딱 떠올리셔야 되는 게 가볍고 강하고 그리고 생체 친화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뭐 보철 재료로도 이용이 되고 인공 관절에도 이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뭐 강인함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요 티타늄이 다양하게 이제 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특징을요. 그래서 이제 안경테로서 사용이 되는 티타늄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크게는 네 가지의 형태가 이용이 되는데 알파 티탄 합금의 형태라고 하면 티탄이랑 알루미늄과 이제 합금된 형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에 베타 티탄 합금 형태라고 하면은 티타늄에다가 바나듐이 이렇게 합금되어진 형태입니다. 안경테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형태는 이 베타 티탄 합금의 형태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알파 베타 티탄 합금 형태도 있는데 요거는 티탄에다가 알루미늄하고 바나듐이 6대 4의 비율로 이렇게 섞여진 합금의 형태입니다. 이걸 타이백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같은 경우의 특징이 굉장히 탄성이 좋은 합금의 형태예요. 다른 티탄 합금의 형태보다도 훨씬 더 탄성이 좋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탄 합금의 형태에 있어가지고 니켈이랑 티탄이 이렇게 합금되어진 형태로도 사용이 되는데 요거를 니트롤이라고 부르거든요. 니트롤. 요것의 특징은 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탄성도 굉장히 좋으면서 형상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 합금입니다. 그래서
요 니켈과 티타늄이 몇 대 몇으로 지금 55대 45의 비율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니트롤의 특징에 대해서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보시게 되면 크게는 네 가지지만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되는 게 요 형태고, 실제적으로 물성을 보시게 되면 알파, 베타, 티타나금이나 니트롤이 물성은 더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트롤 합금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유연성이 있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죠? 장시간 편안하게 착용할 수도 있고, 요런 이제 유연성,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부딪혔었을 때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요런 안전성 부분에서도 좋겠다. 자, 그리고 안경테에 이렇게 힘을 받아도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비틀림을 갖다가 흡수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고 내구성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활동성이 많은 어린이나 운동선수에게 권해주면 좋겠죠. 자, 너무너무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티타늄 같은 경우엔 땜질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었었죠. 그죠? 그래서 제조상의 문제로 공기 중에서 땜질 안 되거든요. 요것도 좀 어렵고 색상 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티타늄에다가 어떤 원하는 색깔로 도금을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도금이 조금 밀착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너무 좋은 물성들이 있는데 약간의 이제 좀 또 단점이 있으니까 이 단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티타늄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